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일진 하이슬로스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랬더니 돌변님께서 저도요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한 4개월 전에 9월 달이죠. 지금 12월이니까 9월 달에 주가가 시작되면서 그죠? 시작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시작하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오른 척하다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서라도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그 전고점을 통과하기 전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지 말자라는 말을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죠? 수없이. 주가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시작을 했을 때 저점이 높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왔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 즉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아지는 자리에서 변화를 줄 때 우리는 주목해 보자라고 홍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1월 달이 아니라 여기 1월 달에 시작할 때 여기서 주가가 내려왔다 반등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흐름을 한번 시도한 적은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여기까지 갔다 주가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8만 원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거꾸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고가가 어쨌든 낮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여기가 높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하락 진행형이죠. 하락 진행형. 뭐 황 대표가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그만 강의 들으시면 제 방송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시도는 또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시도 올라가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 흐름을 또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죠? 또 요런 시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보면 파동을 좁히면서 시도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는 동안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8월 중순쯤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3200선을 두고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하락을 이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계속 아직도 하락 진행형이죠. 이렇게. 오늘 좀 오르긴 했으나 아직도 흐름은 하방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기점으로 해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여전히 하방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분위기죠. 대세냐, 대세 하락이냐를 흐름을 얘기하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을 대부분 종목을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9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보시면 그죠? 반등을 했다가 그때부터 종합주가 지수 계속 내리죠. 그런데 그 흐름하고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종합주가지수 흐름 내리면서 같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마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반등하고 어디서 지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죠. 누가 팔아도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받아주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라도 가치가 있으니까 누가 사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연속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거의 죄송합니다.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이 흘러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 분위기에 잘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 종목이 문제 있다기보다도 이 흐름에 같이 두드러 맞은 가속도가 붙인 게 있지 않나. 일단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지 하이솔루스가 어떤 회사인지 볼게요.
거래소 있고 운소 장비죠. 운소 장비. 예, 그 다음에 보통주. 이게 뭐, 수소 탱크인가요? 뭐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작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큽니다, 덩치가. 예, 적진 않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2조대예요.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예, 돈을 번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적 모멘텀. 이 실적 모멘텀이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이익도 늘어난다면 주가도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재료나 내용만 갖고 기대감 갖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을 먹고 성장하는 게 또한 주가의 움직임이기도 하죠. 그죠?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실망이라고 하죠. 그게 버블이 돼서 거품이 되면 그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는 제자리에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쌍용차 얘기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슈가 돼서 올랐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곤두박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엄청나게 뭐가 됐죠? 거품이 된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또 제자리에 왔고 이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이 자리까지 그죠? 제자리에 온 거죠, 결국은. 이런 모습도 얼마든지 주가는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적이 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주가가 또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생각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돈의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최저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그죠? 1, 4분기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요거 보면 180억, 268억. 그러니까 손해는 보진 않은 회사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손해는 보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면 2020년도 보면 1135억에서 지금 151억, 그다음에 156억. 그러니까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전망치니까 뭐 요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손해보지 않는 모습은 일단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은 아니에요. 그죠?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조 넘는 거였던 거죠. 이게 덩치가 좀 있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계속 빠집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일진 하이솔루스 3개월 보호위에서 물량 출에 약세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 여기 한번 어디 갔죠? 읽어보니 일진 하이솔루스 3개월 보호위에서 물량 출에 약세다 이렇게 상장 3개월째인 12월 1일 장 초반 12대 급락을 타고 있습니다. 보호위에서 물량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부 출회하면 약세가 나타나는 것을 풀이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쭉 보면 9월 1일 상장한 후에 따상 공모가 2배 시초가를 형성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을 거듭했지만 다만 급등했던 만큼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며 차익 매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쭉 찾아보면 어떤 서칭을 해보면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도 저런 것 때문에 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멈추고 우상향으로 틀면 반등의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 그죠? 현대차 운명 공동체, 일진 하이솔루는 리스크 아닌 기회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부분들이 상장하고 처음에 됐을 때 이렇게 쏟아지다가요. 이제 기본적인 걸 보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회사가 뭐 되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죠? 구조적으로 무엇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회사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죠? 뭐 제가 뭐 이 회사를 뚫어지게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이걸 잘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면 이제 분석을 좀 잠깐 해보면요. 이 부분을요, 일봉의 요거를 한번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매물대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디서 많이 거래됐나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대량으로 했다라는 게 생각이 들죠. 그죠? 9만 원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렸죠. 그죠? 끌어올려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팔았음을 알 수 있고요. 파동을 또 보게 되면요. 중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7만 원대 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7만 원대 초반에 올라갔다 머문 시간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머문 시간이 가장 길죠. 7만 원대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월봉을 보면 가장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또 7만 원대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많았고요. 이거는 누가 이익 실현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어떤 일정한 자리에서 거래가 많은 자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맞고 떨어져 밑으로 가면 이 밑에서 주주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건데요. 수급이 어떻게 보면 저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 매물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까딱하면 그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출현하게 되죠. 그죠?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주봉을 한번 넘어올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만원대 엄청나게 쏟아붓음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7만원대. 그러니까 얘는요, 만약에 올라오면 7만원이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올라오면 9만원대 2차 저항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올라온다면.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5만원에서 과연 간등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런 대추세를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죠? 보고 있을 거라고. 저만 보는 게 아닐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4만원까지 이렇게 열리잖아요. 굉장히 먼 기간. 그럼 여기는 주가를 보게 되면 한 4만 4천 원대까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한두 명만 보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럼 이런 추세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기술적 자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 4만원 약간 깨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넓어져요. 4만원 깨는 자리부터 4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그죠? 일봉을 보면 한 4만원대, 그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역시 한 4만원대, 그죠? 그 다음에 월봉을 보게 되면 한 4만원 약간 깨는 자리.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올라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게 지지하 저항이죠. 6만원대가, 그죠? 그러면 내려오던 주가가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4만원 자리를 한번 등해주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놀다가요 우상향으로 도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올라오게 되면 한 6만원대의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항상요, 내려오는 어디까지 예측하지 말고, 내려오는 걸 바로 받아서 저점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멈추고 주가가 우상을 트는, 적어도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락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도를 꺾은, 그 흐름이 굉장히 가파랐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꺾고 있고요. 한 번 더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그럼 올라오게 되면 여기 부딪히는 자리는 일단 다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우상향으로 돌려면 저는 여기 한 4만원대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더라도 여기 놀면서 뭔가 모으는 모양이 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 이 대추세가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곳곳에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상당히 보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모아가는 형태가 나서 오히려 틀어질 때 저는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즉 단가 추정치가 되고 뭔가가 우상으로 틀어가는 모아서 매집의 그림이 좀 나오고 우상으로 틀어갈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4만원까지 일단 열고 보자는 거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냐면 기준은 잡아야 되죠. 4만원이 꼭 반등한다? 4만원까지 간다? 이건 잘 모르겠으나 열고는 봐야 되겠죠. 그럼 열고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은 일단 이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그죠? 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어딘가 사서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좀 난감한 거죠. 그죠?
난감한 거죠.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뭐 이거는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물려있는 분이라면 다음부터 이 흐름을 깨는 밑에서 사지 말자고 그래요, 제가 항상. 그죠? 흐름을 깬 자리 사지 말자. 언제 사냐면, 적어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을 틀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돈의 흐름이 우상을 바꿔줄 때. 그때 좀 도전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황 대표 생각은 여기서 지금 진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여기서 지금. 기술적 반등은 4만 원 밑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지켜보면서 하자는 거죠. 이거 반등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그죠? 왜냐면 여기 이제 거래가 좀 터진 부분이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물량을 받아서 누군가가 올린다면 기술적 반등이 6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나 항상 매매 습관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한번 감안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어쩔 수 없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기준을 봤을 때는 일단 4만 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다 통합된 자리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적어도 흐름을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모습이 나올 때. 그냥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을 사게 되면 여기도 쌌었고요. 여기도 싸고 여기 다 쌌었어요. 지금도 싼 거라고 생각하면 저점은 예측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향으로 도는 모습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보자. 황 대표 생각은요, 이거 4만원 부분에서는 반등할 소리가 큽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냥 그동안에 황 대표가 했던 그거 보면,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움직임이 보면 비대폭 정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 물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어떨까요? 이 흐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질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투매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섣불리 잡지 말고 왔다 갔다 할 때 만들어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 대표 너 해볼래? 저한테 물으면 안 하죠. 왜냐면 흐름이 바꾸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기술적으로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 반등 자리긴 하나 저점을 예측하지 않고 항상 어떻다? 우상향으로 모아서 모은 흔적이 있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4만원까지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황 대표 4만원에 물타기 하면 안 될까? 기본적으로 물타기 하는 매매는 저는 반대합니다. 물타기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습관의 문제고요. 굳이 내가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어 물을 타야겠다 그러면요. 여기서 반드시 돌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오는 거 다이렉트 사지 마시고, 그죠? 황 대표,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4만원, 황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4만원 그냥 살래.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그 대응을 하려고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주식을 빠질 때 여기서 그냥 살 때는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곤란해지죠? 차라리 주가를 이 종목을 선택해서 이 반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이 종목 아니면 다른 종목을 택하는 게 낫겠죠. 자, 신규 진입은 4,000원 부근에서 지지하고 우상으로 돌아갈 때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4,000원까지 좀 지켜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만원까지 많이 오면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니까 6만원 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면 낫겠죠. 그죠? 그리고 밀려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중요한 가격대 4만원대. 지금 현재에서는 일진 하이슬러스는 4만원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만원 기준으로 장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